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먼저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어렵거나 또 틀릴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하지 않고요. 좋아하는 게임도 또 운동도 본인이 잘못한다고 여기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의 행동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꾸 실패를 해봐야 또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또 실패조차 하지 않으려는 아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학업 성취에서 특히나 좌절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작은 성취를 통해서 또 그 작은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격려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 마인드셋인데요. 이 성장 마인드셋 어떤 개념인지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성장 마인드셋은요, 스탠퍼드 인간성장 프로젝트를 주도하셨던 캐롤 드웨크 선생님의 개념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그리고 노력의 그 가치를 믿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지능이라든가 재능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습, 또 노력, 그다음에 선택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바로 이 학습 성취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장 마인드셋을 구축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기억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에 있어서 결과보다는요, 그 과정을 좀 보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나타내는 성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아이가 보여주었던 선택, 노력, 그 아이가 썼던 전략들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면 마음껏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자녀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부모님의 반응이나 또 표정이 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아이보다 부모님이 먼저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크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은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더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곁에서 그 실패를 꽉 누르듯이 확인하듯이 해주시기보다는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더 많은 것을 배웠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이에게 실패는 없다. 경험만이 또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 배움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노력한 것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 아이의 능력에 집중하시지 말고요. 아이가 했던 전략, 아이가 했던 노력에 관심을 갖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이제 어떤 성취를 하게 되면 아우 우리 주원이 너무 똑똑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실은 아이들은요. 내가 똑똑하지 않은 거 본인이 더 깜짝 놀라게 알아요. 그 다음에도 엄마가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히려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서 문제를 풀었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 속 자녀가 도전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전 과제를 좀 어떻게 제시해야 현명할까요? 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또 좌절감을 몇 번 겪어봤고
또 부모로부터 그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는 표정을 여러 번 본 아이들은 스스로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아이에게 오늘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실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도전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너 오늘 숙제해. 30분 동안 해야 돼. 뭐 2시간 동안 시험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 내 아이가 5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지금 국어교과에서 되게 힘들어한다라고 한다면 국어교과에서 이 아이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부모님이 파악해 주셔야죠. 보통 국어교과에서 토의하기, 토론하기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의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글의 구조를 고려해서 내용을 읽고 요약하는 것도 교과 내용에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또 적절한 근거를 대가지고 글을 쓰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교과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집 풀어라, 뭐 2시간 풀어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성취감보다는 벽에 부딪힌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글을 같이 읽어주시고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에 대한 공감이나 대화를 나눠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한 고개 한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느닷없이 아이가 좌절감을 이겨내고 칭찬을 받아들이면서 확 자기 효능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과제를 먼저 봐주시고 그 과제가 약간 이 아이가 해결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 난이도인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도 함께 학업의 과제에 있어서 깊게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을 또 자주 사용하곤 하죠.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또 성찰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메타인지라는 말 요즘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쓰세요. 네. 자기주도적 학습, 메타인지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복합적 인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히는 방식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메타인지가 발달해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이신 벤자민 바버라는 분께서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 또 배우려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뉠 뿐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배움에 가장 동기가 되는 원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 두 번째는 도전적. 이 2가지를 아이들에게 키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꾸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보상이 제공되어졌을 때 아이들은 보다 장기적인 노력을 하고자 동기부여가 되겠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자녀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또 의지를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싶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하려면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 자체, 어머님의 또 아버님의 대화와 집안의 분위기가 이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패에도 비난받지 않고 아이가 노력한 그 자체에 대해서 격려받는 그런 환경. 내가 실패했지만 그것은 경험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도록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과 내용에 깊이 있게 참여하시면서 적절하게 풀 수 있는 도전을 제공해 주시고 아이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무엇보다 아이가 이렇게 작은 성취를 위해서 성취를 하나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그 아이의 성취를 축하해 주시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